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은,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폴드, 그러니까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봤을 것 같은데, LG전자에서는 그 롤러블 TV까지 나온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한 20, 30년 전부터, 좀 뭔가 디스플레이가 가야 할 방향 중에 항상 그 로드맵에 나와 있는 거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한 20,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앞에서 이제 기판에서도 보면은, 왜 유리 기판을 안 쓰고 왜 플라스틱 기판을 써야 되느냐? 누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만일 이제 안경을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왜 유리 안경보다 왜 플라스틱 안경이 뭐가 좋은데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서는 유리 안경보다 플라스틱 안경이 훨씬 가볍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경 도수가 높은 사람은 유리로 만들면 되게 무겁다. 하지만은 플라스틱 렌즈로 만들면 훨씬 가볍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 안경을 이제 추천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 마케팅에 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그 플라스틱 기판이 유리 기판하고 싸우려고 뛰어들었으면은 이쪽에서 이제 플라스틱 기판이 이제 가야 할 이제 방향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가 바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가 꼭 이제 플렉서블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둘째 치고 수십 년 전부터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다양한, 예를 들어서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어떤 쇼핑백 같이 가방에다가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런 걸 하나를 보여주는 어떠한 일례를 보여주고 있죠. 하여튼 뭐 요게 바로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이제 미래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장점이 뭔데, 메리트는 뭔데,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뭔데, 디메리트는 뭔데, 그걸 좀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려 그러면은, 우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 롤 잇, 감을 수가 있다. 랩 잇, 그 다음에 플렉스 잇, 웨어 잇, 그 다음에 폴드 잇, 사인 잇,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폴드 잇, 접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탄생한 거가 바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고요. 롤 잇, 감을 수 있다. 그래갖고 바로 이제 LG전자의 롤러블 TV가 탄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플라스틱 기판을 하게 되면은 유리에 비해서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이제 단점들도 당연히 이제 발견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아주 오래전에 이미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 쪽에서 전문가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 그 로드맵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오래전에 이미 디스플레이가 가야 할 방향이 뭐냐, 뭐 듀러블이다, 그 다음에 밴더블, 그 다음에 이제 플렉서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디스포저블, 벌릴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까지도 이미 한 20, 30년 전에 다 이미 로드맵이 이미 이제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떤 시제품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밴더블 디스플레이. 옛날에 그 LG 전자에서 아마 밴더블 스마트폰이 하나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한번 약간 밴더블 하는 거가 나왔었고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갤럭시 폴드가 바로 폴더블 이제 제품이 이제 탄생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롤러블이 또 이제 LG전자의 롤러블 TV에서 역시 롤러블이 탄생해 있는 거죠. 과연 이제 폴더블하고 롤러블 개념의 디스플레이가 시장에서 이제 성공하느냐? 그거는 좀 이제 기술적인 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옆에 좀 놔야 되죠. 일단은 지금 보면은 폴더블 그 스마트폰이 가격이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의 롤러블 TV는 시제품 나는데 글쎄 그게 많이 시중에서 이제 판매되면은 좀 고가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더블, 롤러블 이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더 발전하려 그러면은 뭔가 히트 상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하지만은 기술적으로 과연 그 폴더블하고 롤러블 또 계속되는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의 로드맵에 있어서 과연 유리가 가능하겠느냐? 하여튼 뭐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같이 이제 플라스틱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리는 임파서블하다. 만일 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미래에도 이렇게 로드맵을 갖고 발전한다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플라스틱 기판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그 플라스틱 제가 이제 소개할 때 맨날 그 하는 얘기가 물건을 만들라 그러면은 3대 재료가 필요하다. 금속 또는 이제 세라믹, 유리와 같은 세라믹,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물건을 만들려면은 요 세 가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유저가 어떤 그 재료를 사용하느냐, 그거는 이제 그 유저한테 달려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플라스틱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 동안에 많은 오랜 세월 동안에 항상 메탈하고 글래스를 경쟁자로 두고 이만큼 계속해서 쌓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뭐 오늘날에 지금 이제 요 시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플렉서블 그 기판 쪽에서도 역시 메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요 세 개가 항상 그 유저 측의 머릿속에는 이제 박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플라스틱을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도 뭔가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들더라도 그래도 이제 메탈 포일, 스틸 포일보다는 더 이제 성질이 우수해야 되는 점이 또는 이제 각광받는 점이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이제 방막 유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점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싸움에서 지는 거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장점이 많아요. 가볍고 가공이 또 쉽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디자인 프리고, 그 대신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플라스틱의 약점이 바로 수분하고 산소 투과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과 산소 투과를 방지하는 배리어 코팅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이라든지 세라믹에 비해서 내열 특성이 약하기 때문에 열팽창 특성, 요 성질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스틱을 전공한 사람의 미션이 되는 거죠. 그 밖에 또 이제 FRP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래스 크로스 위에다가 고분자를 함침시켜서 또 이제 플렉서블 기판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도 있었는데, 한때는 이것도 이제 인기였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좀 기억에서 이제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계속해서 플렉서블 서브스트레이트 하면 메탈, 글래스, 플라스틱의 어떤 경쟁 구도로 해서 이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제 글래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을 이제 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뭐 여러 가지에 있다는 리퀘어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열 특성을 상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럼 바로 이제 디멘셔널 스테빌리티. 요거를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치수 안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치수 안정성.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옷 같은 거 이제 빨래하고 나면은 약간 뜨거운 물 빨래하고 나면은 요 옷이 막 슈링키지가 일어나고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또 옷들은 또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디멘셔널 스테빌리티, 즉 치수 안정성이 안 좋습니다. 재료는 특히 기판 재료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공 중에
많은 이제 열 처리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제 견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료에서 CT를 보는 거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겁니다. 얼마만큼 이제 열팽창 개수를 갖고 있는 재료냐,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약점이 바로 프리 볼륨, 자유 부피이기 때문에 항상 그 워터 업소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산소 투과율 같은 거가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마 뭐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후학들이 언젠가는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파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판 쪽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플라스틱 필름의 이제 그 약점 중에 하나인 이제 산소 및 그 수분 투과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쪽으로 또 이제 많은 또 연구자들이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비단 이렇게 디스플레이 쪽만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포장 재료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폴리올레핀이라든지 다른 이제 그런 고분자 필름에 있어서도 이제 산소 투과율을 하고 그다음에 수분 투과율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활발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가 바로 요런 이제 플라스틱 필름에 있어서의 이제 산소 및 수분 투과도를 이제 작게 해주는 기술 개발이 좀 나름대로는 한 이슈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기술들을 우리들은 보통 이제 베리어, 이제 코팅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수분 투과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LCD에 있어서의 이제 요구되는 투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올레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습니다. 요구되는 투습률이. 근데 이제 플라스틱 기판은 기본적으로 프리 볼륨, 자유 부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분 투과도가 조금은 높은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해야 돼요. 요거는 지금 그 X축은 이제 워터 베이퍼가 얼마만큼 그 투과가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이제 수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약자로 WVTR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이제 투습률이 되느냐,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 수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이제 옥시전 베이퍼 트랜스미션 레이트라 그래갖고, 요쪽 색에서는 요거를 OVTR이라 그래갖고, 항상 그 플라스틱 필름을 일단은 그 물성을 비교할 때 항상 WVTR, OVTR 또는 OTR 요걸 항상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기판 재료에 쓰이는 물질에도 이제 그 항상 그 체크가 되는 그 스펙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패키징 재료, 포장 재료, 뭐 센서티브 푸드 프로덕트 이런 포장 재료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이제 스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 지금 해당되는 거는 그러니까 OVTR은 10의 2성, 그다음 WVTR은 한 10의 2성. 요 정도 수치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플라스틱 이런 필름 재료가 바로 이제 푸드, 음식물을 포장할 수 있는 포장재 재료의 스펙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일렉트로닉 페이퍼, 전자종이, 요거는 지금 이제 LCD, 그 다음에 요거는 올레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올레드 같은 경우에서는 LCD에 비해서 훨씬 수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소에 취약합니다. 완전히 차단을 해주지 않으면은 일단 버닝 현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데그레데이션, 열화 현상이 아주 급격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디스플레이 쪽에서 만일 이제 플라스틱 필름이 이제 조금 이렇게 활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플라스틱 필름의 산소, 수분 투과도를 잡아야 되는 그런 이제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그런 이제 요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요쪽 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플라스틱 서브스트레이트 요 녀석의 그 배리어 특성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방법은 요 벌크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요 그 플라스틱 필름 위에다가
유기 물질을 코팅하든지 올게닉 코팅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놀게닉 그 물질을 코팅하는 방식에 의해서 즉 배리어층, 이래서 장애물층을 이렇게 형성시키는 거에 의해서 이제 수분 투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 투과도를 잡는 그런 어프로치가 쭉 이렇게 또 한 10년, 20년 동안 쭉 진행돼 왔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뭘 보여주냐면 플라스틱 서브스트레이트가 이제 요 위치에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올게닉 코팅을 하게 되면 유기 물질을 코팅을 하게 되면 요 정도의 이제 그 수분 투과도가 이제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무기 물질까지 코팅을 해주면 또 이제 더 감소를 한다.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 서브스트레이트를 기준으로 이제 한 10배만큼 좋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한 100배 정도 더 좋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 한 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는 이제 LCD에서 요구하는 수분 투과도의 스펙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올레드에서 지금 요구하는 스펙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플라스틱 서브스트레이트를 중심으로 코팅 기술들도 이제 발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이제 그 flexible substrate가 이제 플라스틱 필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베리어 코팅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도 요게 이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집어넣어 줘야 할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리어 코팅이라는 거가 이제 요 플라스틱 필름을 이제 연구 개발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고 조금 이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이제 그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PT 필름의 지금 이제 그 수분 그 퍼메이션 레이트 수분 투과도의 위치를 여기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이제 PT 필름 위에다가 올게닉을 코팅을 하게 되면은 요 정도 위치로 지금 이제 그 내 수분 투과도가 이제 더 좋아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PCVD 기술로 이놀게닉 무기 물질을 코팅하게 되면 요 정도 위치까지 지금 더 내 투숙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걸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고 요 자료는 지금 이제 비텍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지들이의 이제 그 코팅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에서 제가 따갖고 왔는데 베릭스라고 하는 요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요만큼 더 내 투숙도를 잡아줄 수 있다. 하여튼 뭐 그런 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제 한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이제 주요 배리어 코팅 기술 중에서 비텍스, 그 다음에 GE, 제너럴 일렉트릭, 그 다음에 3M사 등에서 주로 이제 배리어 코팅을 한 몇 가지 예들을 가볍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3M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기판 부재를 이제 펜으로 하고요. 펜 위에다가 이제 유기층하고 무기층을 교대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다이오드를 형성한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저온에서도 이제 성막이 되고 WVTR이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 이하로도 이제 잡을 수가 있다.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기판 그 부재 서브스트레이트를 PC로 하고요. PC에다가 요쪽에다가는 이제 내화학층, 내솔벤트 층을 이제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유기층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층을 조금 약간 두툼하게 깔고 또 내화학층을 또 이렇게 깔아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graded thick monolayer barrier라고 이제 명칭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WVTR을 10의 마이너스 4승 이하로 줄였다. 그걸 보여주는 이제 한 예가 되고, 요거는 조금 전에 이제 그 화면에 이제 비텍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올게닉하고 세라믹, 즉 유기물과 무기물을 교대로 이제 번갈아 이제 코팅하면서 이제 WVTR 그 내 투습률을 이제 좀 향상시켰다.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생 여러분, 오늘 이제 요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한 예를 유리와 비교하면서 이만큼 이제 소개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화공 전공에서도 고분자에 관심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그런 방향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고분자를 갖고 플라스틱 필름화를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 필름을 갖고 많은 유저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부품을 만들고 이제 제품화로 가게 되면은 더 이제 고분자가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를 공부한 사람들이 더 취업이 잘 되는 그런 쪽까지도 이렇게 쭉 연결될 거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금 이제 장시간이지만은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길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상.